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경기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경기도 건너뛰었는데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는데 음, 이게 그 이와타 프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어디냐 무승부 우루과이도 이제 막판에 극장골로 이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씩 좀 아쉽게 됐다 해서 오늘 어쨌든 오늘 내일 경기가 많지 않지만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 다음 회차 경기가 그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30경기 좀 안 되던데 아침 경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승무패 2월 된 것도 있고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5시에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제르바이잔부터 스웨덴까지 오늘 9경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간단히 뭐 살짝 아까 이제 보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하고 에스토니아 지금 보면은 둘 다 성적이 안 좋아요. 1승이 없고 그리고 득점도 같지만 이제 실점이 아제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점 부분에서 그냥 살짝 에스토니아가 좋은 정도? 그리고 이거 1승입니다. 1승. 1승 3패. 아제르만 아직 승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하고 슬로바키아가 같은 조인데 그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제르 같은 경우에는 퇴장, 뭐 부상도 있고 뭐 경고 누적은 따로 없지만 뭐 에스토도 딱히 결장이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둘 다 결장자 비중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이 1대3으로 졌기 때문에 홈에서도 예전에 유로에서 에스토니아 상대로 홈에서 그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좀 밀립니다. 최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에스토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살짝 좀 밀리고 그리고 아제르가 최근에 어쨌든 무승부 없이 전패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 3실점 그리고 에스토니아 3실점 그러니까 한 골을 먹힌 경기가 없어요.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친선전도 보면은 카자흐스탄전도 이기긴 했지만 2실점, 뭐 알바니아 3실점.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점 부분입니다. 실점. 실점이 조금 많다. 그래서 실점이 많은 점이 좀 문제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에스토니아는 어쨌든 지난번 홈에서 아제르바이잔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뭐 다른 스웨덴이나 뭐 슬로바키아한테는 좀 안 되지만 아제르바이잔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에스토니아가 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코어는 이겼지만 그때 뭐 점유율도 많이 밀렸고 슈팅도 오히려 아제르바이잔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홈이다 보니까 에스토니아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스토니아가 1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제르가 과연 오늘 5패를 할까? 그게 조금 의심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아제르바이잔이 유로 그때 에스토니아하고 비겼던 거 생각하면 그때도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선제골 내주고 비겼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은
어, 그때도 슈팅 뭐 점유율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배당 대비 아무리 홈이라도 1.5가 안 되는데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4패하고 5패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저 배당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거 갈 거면은 뭐 고배당 측면으로 에스토니아 프렌을 가든 언오버로 배당을 높여서 가든 둘 중에 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홈인데 아제르의 지금 실점률을 생각하면은 사실 뭐 저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냐는 의문이 듭니다. 또 지난번에 뭐 퇴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갈 경기는 아닙니다. 시간대가 너무 이르기도 해요. 11시.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정 가고 싶으면 뭐 핸디 쪽을 노리시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 경기는 아니고 굳이 간다면은 무승부 예전에 한번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지금 둘의 실점률로 봤을 때는 오버 가는 게 맞긴 한데 에스토니아가 그때 홈에서 3득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도 지금 전체적으로 3득점이긴 한데 1득점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굳이 오버 가는 것보다 무승부까지 생각하는 입장이면은 저는 배당 대비 물론 그때 스웨덴전 PK 놓친 것도 있긴 하지만 프렌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모든 경우의 수 봤을 때 배당 대비 프렌이 가장 좋지 않을까. 되든 안 되든 고배당 측면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하고 에스토니아는 굳이 저 배당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렌 쪽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안도라하고 몰도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어차피 내일 경기도 9경기인데 그 중에 6경기가 오늘 한 경기 제외하고 그 승무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할게요. 내일 어차피 승부패랑 승부식 관점은 좀 달라요. 승무패는 이제 뭐 승무, 뭐 승패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승부식은 뭐 프렌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돼서 승무패는 언오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축구가 있을 땐 매일 방송을 하니까. 자, 안도라하고 몰도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2패거든요. 2패. 예. 몰도바 2승 1패. 예. 안도라 아직 득점이 없다. 그리고 지금 안도라 쪽도 수비 부상 1명,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 1명 결장,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격 쪽에 그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선수는 뭐 수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평균 뛰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아까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좀 낮긴 했거든요. 평균 그 뛰는 시간들이. 예, 근데 안도라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비중이 좀 높다. 몰도바는 결장이 뭐 미필이랑 공격에 이제 부상 의심 정도. 완전 결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 안도라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지난번 친선전에서 이제 산마리노 상대로 2골을 넣긴 했는데 네이션스만 보면 어쨌든 몰도바 원정 그리고 홈에서 몰타 그리고 예전에도 원정 4경기 연속 중립경기까지 포함 무득점. 그래서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라가 골을 넣었던 경기는 손에 꼽긴 해요. 예전에 유로 예선에서 뭐 코소보 원정, 홈에서 스위스, 뭐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 저거 무슨 컵대회 같은데 남아공 원정 가서 한 골. 최근에 산마리노. 근데 산마리노는 아시다시피 뭐 강팀이 아니죠. 그래서
몰도바가 지난번 몰타한테 지긴 했지만 어쨌든 홈에서 안도라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고, 요 경기는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강합니다. 홈에서는 예전에 뭐 폴란드도 3대 2로 역전도 했었고, 최근에 보면은 뭐 안도라, 산마리노, 몰타, 그러니까 비슷한 팀끼리들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꾸준히 했고, 뭐 키프루스전 3골. 근데 원정에서는 확실히 홈보다는 득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비기기도 했고, 뭐 골을 못 넣는 건 아닌데, 안도라나 몰도바의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둘 다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몰도바는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의 득점력은 의심이 간다. 그래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는데 배당이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배당을 과연 갈만한가? 저는 승패의 1.3보다 언오버의 1.3을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같은 1.3이라도. 왜냐면 언오버는 뭐 물론 오늘 페루하고 칠레처럼 1.27이라도 이제 0대 0으로 비길 수도 있는데, 어제 뭐 제가 언더를 보긴 했지만 키프로스 경기처럼 갑자기 골이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도라가 그리고 아예 골이 뭐 지금 최근에 아예 골을 못 넣은 게 아니고, 물론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예전에 홈에서 스위스전도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산마리노전 2골을 또 넣었었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이라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오버 언더,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맞겠죠 이거. 배당이 적더라도 그래도 1.3이라 각이 빡센데, 굳이 언오버 간다면 배당 노려서 오버 가기가 힘들다. 이 얘기는 그냥 언더 본다. 이게 만약에 몰도바가 1대 0으로 이기든, 안도라가 뭐 운이 좋아서 뭐 퇴장에 이제 그 운이 따라줘서 뭐 1대 0으로 이기든, 아니면 둘 다 골을 못 넣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1대 1까지 봅니다. 1대 1. 그러니까 어느 한 팀이 2골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골을 넣어도 안도라가 2골 넣을 확률보다 몰도바가 넣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한 2대 0 정도의 스코어인데, 뭐 최악은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2대 1 스코어가 최악이긴 한데,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몰도바가 원정이라서. 그러니까 홈이면 언더 못 가겠는데 원정이라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승패로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몰도바가 홈에서 안도라 상대로 뭐 슈팅이 압도하진 않았어요. 7대 6이었고 2대 0의 스코어도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골이 터져서 2대 0이지. 이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언더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슈팅 수도 비슷한 거 생각하면은 몰도바가 원정이라 승보다는 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어제도 무승부 노렸던 경기들이 다 한 골차 경기들이 많았죠. 룩셈 무에 이제 덴마크 무 같지만 둘 다 한 골차로 지고, 그리고 키프로스하고 산마리노도 무를 봤지만 뭐 키프로스가 거기도 한 골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거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언더가 가장 배당이 적어도 접근할 만하고, 고배당으로 노린다면은, 그렇다고 안도라 프렌? 근데 안도라가 득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안도라 프렌 가기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승패로만 보면은 최근에 몰도바가 되게 많이 이겼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홈이었습니다. 홈.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는 예전에 이제 유로, 페루제도 원정이었는데, 안도라 같은 경우는 승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못 이기다가 산마리노전을 이겼기 때문에 안도라 프렌 가기는 좀 빡세고, 그다음에 일단은 몰도바 승무, 몰도바 승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언더 보고, 그래도 이긴다면은 안도라가 이길 확률보다 몰도바가 더 높다고 봅니다.
이게 득점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도라가 그러니까 전적에서 밀리는데 최근 홈에서 네이션스 22년도에 0대0 무, 그리고 19년도 유로 1대0 승. 근데 그때 다 몰도바의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몰도바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언더 보고. 일단은 언더를 보고 짝을 데려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에스토니아는 이제 한번 배당 측면으로 노려보는 거고, 이거를 근데 배당 측면으로 노리기에는 뭐 2.6에 대한 오버 배당이 좋아 보이는데 골이 그렇게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빡세 보입니다. 몰도바가 예전에 퇴장도 전반에 당했었네. 퇴장 이후의 골이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몰도바가 좀 우세긴 합니다. 게임이 좀 퇴장 당하면서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자, 몬테네그로하고 아이슬란드.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 지금 얘네도 4패네. 몬테 4패. 아이슬란드가 1승 1무 2패. 몬테네그로가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1득점은 했어요. 1득점. 일단 몬테 결장. 요베티치 경고 누적. 공격에 요거밖에 없는 것 같고, 아이슬란드가 안데르손 부상 결장, 그리고 수비 2명 부상 결장. 그레타르손하고 핀손? 그레타르손은 경기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뛴 것 같은데 거의 풀로 뛴 것 같네. 그래서 안데르손도 비중이 없진 않습니다. 도움도 했고.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그래도 선수가 많이 빠지는 조금 더 아이슬란드가 손해일 수는 있는데, 일단 몬테네그로가 예전에 아이슬란드 상대로 홈에서 한 번 잡아냈습니다. 전적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슬란드 원정 가서 2대0으로 졌고, 최근에 몬테네그로가 웨일즈전도 그렇고 튀르키예 그리고 웨일즈 원정까지 다 한 골 차입니다. 얘네 몬테네그로도 원정보다는 그래도 이길 가능성을 보자면 홈인데, 홈에서 그래도 살짝 좀 비볐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득점력으로 본다면 몬테가 최근 이제 득점력이 저조한데 대부분 원정이었고 3경기 다 홈에서는 나름 득점은 꾸준히 함.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음. 몬테네그로 경기 보면 뭐 리투아니아, 레바논, 뭐 예전에 불가리아, 뭐 체코도 있고, 예전에 헝가리, 세르비아 그때 빼고는 뭐 근래 들어서 조지아도 골 넣었고 웨일즈전도 결국엔 골을 넣어서 홈이면은 그래도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예전에 아이슬란드 잡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패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슬란드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튀르키예전 홈에서 2대4로 졌고, 웨일즈전 2대2, 튀르키예 1대3.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전 빼면은 사실 다 오버고 실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근데 이 아이슬란드 패턴이 좀 잡기가 어려운 게, 그나마 원정보다는 홈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예전에 뭐 보스니아나 리텐슈타인도 이제 4대0. 원래 아이슬란드가 골을 많이 못 넣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립 경기라든가 친선전에 좀 강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도 잡았고, 뭐 이스라엘하고의 경기에서도 4대1 대승. 물론 퇴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대로도 지긴 했지만 선제골 넣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건 잉글랜드 원정 가서 잉글랜드를 잡은 거였죠. 1대0으로. 친선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보면은
확실히 홈이 더 득점력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요새 뭐 중립 경기도 그렇고 원정에서 강팀하고의 경기도 그렇고 골을 못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몬테네그로 정도면은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득점을 한다고 봤을 때 몬테네그로의 승리를 좀 더 볼 건지 아니면 무승부에 초점을 맞출 건지. 원래는 몬테네그로의 이제 이 그 득점이 좀만 더 좋았다. 최근에 아니면 실점이 더 많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슬란드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하면 되지만 이게 최근에 몬테네그로가 원정이긴 하지만 한 골씩밖에 안 줬고 아이슬란드도 원정에서 막 그렇게 득점이 막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5패는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어제도 무 잘 안 나오고 당연히 득점으로 본다면 아이슬란드 프렌이 좋죠. 그러니까 몬테가 프렌 받았으면은 글쎄 몬테 프렌을 갔을까? 조금 빡센데 근데 요베티치가 그래도 꽤 중요하지 않나? 근데 만약에 결장으로 지금 경고 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프렌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아이슬란드 프렌 본다고 해서 아이슬란드 승까지 가기에는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좀 빡세요. 그리고 뭐 웨일즈하고 튀르키예보다는 뭐 약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점이 좀 있었다는 건데 근데 잠깐만요. 아이슬란드 어디 갔냐? 구드문드 손이 나올 수 있나? 잠깐만. 구드문드 손도 뭐 결정은 아니구나. 이러면 프렌 보고 아이슬란드 승무 봅니다. 이거 몬테네그로 홈이라도 안 되겠어. 아이슬란드가 그래도 최근에 뭐 튀르키예 2득점, 웨일즈 2득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실점이 좀 많긴 했지만 득점력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몬테네그로가 리투아니아 뭐 또 어디냐 뭐 슬로바키아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웨일즈, 조지아 어쨌든 졌던 거 생각하면은 완전히 무승부 보기는 좀 빡세 보여요. 한 6대4 정도로 아이슬란드 우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야구세. 왜냐 몬테네그로의 이제 요베티치가 이제 못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조지아 대 우크라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우크라이나인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조지아 상대로 진 적은 지금 보는데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아가 예전에 이제 전적이 좀 오래됐지만 월드컵 예선이나 이제 유로 예선 같은데 1대1로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어쨌든 두 번 다 비겼고 근데 그때 조지아하고 지금 조지아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최근에 일단 조지아가 뭐 유로 그 본선에서 포르투갈도 잡고 그리고 나름 이제 홈에서는 좀 괜찮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바니아 상대로 진 거는 좀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홈에서 이제 알바니아에게 진 게
좀 크지 않나. 왜냐면 그전 알바니아 원정도 잡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는 체코 상대로 4골도 넣었던 조지아라서 지금의 조지아 멤버가 가장 괜찮다 보긴 하거든요. 흡이차도 있고, 그리고 성적도 뭐 나름 괜찮고, 그래서 체코 다음으로 그 1점이 뒤져 있긴 한데 2승 2패입니다. 알바니아하고 지금 승점이 같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경고 누적 이거 말고는 없어요. 공격 쪽에는 이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보면 도부비크도 컨디션이 안 좋다 하고,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간고프가 여전히 이제 부상 결장이고, 그리고 다시 수비 쪽에도 한 명이 더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장 부분은 조지아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근데 이제 보면은 조지아가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무득점 중이라서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좀 최근에 그래도 좀 나름 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체코전도 지긴 했지만 2골을 넣었고 원정 가서, 그리고 조지아 잡았죠. 그리고 최근에 중립에서 열렸던 체코 경기도 1대1로 비겨가지고 이게 중립에서도 1대0으로 졌던 조지아라서 이게 홈이긴 한데 최근에 득점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길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상대 전적도 밀리고. 그래서 이게 조지아가 프렌을 받았으면 딱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조지아 프렌 딱 보면 되는데 하필 또 우크라이나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3경기째 무득점일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그룹 1에서 이제 득실이 플러스긴 해요. 가장 좋긴 한데 체코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서 그래도 체코 4대1로 이긴 게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 점유율은 더 많이 가져갔고 슈팅도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저는 홈인 조지아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쉽게 앉을 것 같긴 해요.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최근에 뭐 연패를 했던 적이 그 체코하고 알바니아전 요게 유일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뭐 독일 원정도 비겼던 팀이고 막 강팀들하고도 많이 비빕니다. 특히 독일한테 좀 셌었네. 그리고 최근 체코전도 그렇고 해서 지금 잠깐만요. 무드리크가 어디 있냐? 무드리크. 그리고 약간 거의 반반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홈인 걸 감안해서 조지아 승무로 보는 게 좋을 듯. 이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승부를 갈지 아니면 조지아 승을 좀 더 봐야 될지. 그래도 플러스기 때문에 체코전 4대1이 좀 세서,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는 확실히 뭐 무승부 웬만하면 그 언더 경기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무승부를 나눠 갔던 건데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섣불리 언더를 못 갑니다. 저번에 체코 4대1도 있고 단순히 최근 무득점 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도 골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4경기 연속 골이에요. 우크라이나 득점은 4경기 연속 득점 중. 그래서 언더 가기 빡셈. 아무리 무승부 보여도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을 갈지 무를 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에서 다시 분석을 저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승무패는 뭐 언어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튀르키예하고 웨일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위죠. 1, 2위. 튀르키예가 뭐 3승 1무로 둘 다 무패입니다. 둘 다 무패. 득실은 당연히 튀르키예가 좀 더 괜찮고 몬테네그로가 이제 4패다 보니까 지금 웨일즈 그러니까 총 이제 6경기를 하는데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니까 뭐 웨일즈가 비기고 뭐 아이슬란드가 다 잡지 않는 이상은 역전하기가 좀 빡세네. 동률이 될 순 없고 동률이 될 순 없네. 10.9점이니까 동률이 되려면 튀르키예가 다 지고 아이슬란드가 이기면 동률이긴 한데 승점으로는 어쨌든 거의 튀르키예 웨일즈 1, 2위가 이 둘 중에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어쨌든 둘 다 무패고 지금 두 팀이 붙었을 때 최근에 무가 좀 있습니다. 웨일즈가 다 홈이긴 했는데 튀르키예 홈에서는 튀르키예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겼고 지금 결장자를 좀 보자면 일단 튀르키예 일디즈가 경고 누적 결장 요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디즈의 경고 누적 그리고 웨일즈는 키퍼 무어가 부상 결장이고 그리고 웨스번스 요 정도? 나머지 뭐 비중이 적거나 원래 부상이었던 선수들이니까 요러면은 뭐 선수로 왔을 때는 웨일즈가 좀 손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디즈가 임팩트가 더 있지 않나 튀르키예 쪽에 뭐 골은 못 넣었지만 어시도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뭐 너무 한쪽이 불리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 튀르키예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 최근 아이슬란드 원정에서도 4골. 뭐 물론 이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상대로 한정적이긴 합니다. 그 팀 상대로 7골을 넣었으니까. 뭐 몬테네그로나 웨일즈 상대로는 한 골 넣은 게 전부입니다. 웨일즈는 원정 가서 0대 0으로 비겼고. 어쨌든 득점으로만 보면 득점이 적진 않죠. 그리고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리드를 하는 편이었어요. 몬테네그로 원정에서도 2골을 먼저 넣었고 아이슬란드도 2골을 넣었지만은 결국에 2실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겼던 건데 먼저 선제골을 먹힌 적은 없어요. 다 몬테네그로도 1대 0으로 이겼고 튀르키예도 비겼기 때문에 해서 웨일즈도 생각보다 패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무가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금 3연승 중인데 글쎄요 4연승? 웨일즈도 만만치 않아서 웨일즈 상대로 4연승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 이기면은 이제 2위 자리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웨일즈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든 좀 이겨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튀르키예가 홈에서 거의 잘 안 집니다. 그것도 좀 빡세긴 해요. 웨일즈가 아무리 둘 다 무패 흐름이라서 요거는 배당 대비 튀르키예는 별로이지 않나. 아무리 홈이라도 1.58이면은 아까 뭐 아제르바이잔보다는 괜찮을 수 있는데 웨일즈도 생각보다 잘 안 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제골을 먹힌 적이 없고 항상 리드를 해왔어 가지고 그때 홈에서도 슈팅은 16대 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뭐 홈에서 반반 쳤으면은 튀르키예 원정 가면 좀 빡세겠구나 하지만 퇴장도 그때 일마즈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뭐 후반 중반에 당한 거라서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밀렸다고 아주 밀렸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튀르키예 홈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튀르키예가 일단은 아이슬란드 상대로만 점수대가 많았다는 점. 튀르키예가 득점이 많지만 아이슬란드 한정이라는 점, 그리고 웨일즈가 쉽게 안 지는 점. 항상 점수는 리드했고 먼저 리드했고 선제골가 골을 먼저 먹힌 적이 없어서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원래 두 팀의 그 뭐냐 뭐 실점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오버도 가능하긴 한데 뭔가 무승부 그림이 좀 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고배당으로 갈 거면은 아싸리 그냥 묻찍거나 아니면 그냥 언더 쪽으로 만에 하나 튀르키예가 뭐 1대0 또는 뭐 웨일즈가 0대0으로 가다 뭐 상대방의 퇴장으로 인해 뭐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0대0으로 흘러가다가 홈이기 때문에 공격은 튀르키예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골이 안 나면은 0대0으로 지거나 뭐 웨일즈가 선제골 넣으면은 막판에 뭐 극장골을 넣어서 1대1로 비기든 아니면 진짜 뭐 버저비트로 이제 1대0으로 이기든 오버는 안 보고 언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승부 쪽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웨일즈 프렌 보기에는 아까 에스토니아 프렌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튀르키예가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홈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원래 잘 안 지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 역배, 웨일즈 역배까지 노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언더 보면서 고배당 무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독일 보스니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독일 경기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승무패 분석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승무패는 승부식 관점으로 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독일 보스니아. 일단 지난번 보스니아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두 팀이 상대 전적이 별로 없어요. 2승 1무. 일단 독일이 진 적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냐,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독일 3승 1무, 보스니아 1무 3패. 무패팀과 이제 무승팀의 대결. 뭐 득실타에도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독일의 결장.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운다부. 공격의 운다부가 그래도 골이 가장 많긴 해요. 3골에 1어시. 근데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요게 타격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비 쪽에도 이제 비중이 조금 있는데 도움도 있고,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것도 좀 크고, 미드필더의 슈틸러만 이제 비중이 좀 낮을 뿐이지 공격이나 수비 쪽은 그래도 조금 비중이 좀 있다. 그리고 보스니아도 마찬가지로 수비, 여기도 경고 누적이네. 그리고 다 수비긴 해요. 근데 한 명은 그 뭐냐, 장기 부상이니까 둘 다 한 2명씩 빠지네. 근데 독일이 더 손해죠. 운다보가 못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 적은 없긴 합니다. 보스니아 상대로. 그리고 독일이 어쨌든 여전히 무패고, 독일이 최근 홈에서 일단 네덜 상대로도 무실점으로 이겼고, 원정 가서도 2대2로 비기고, 특히
헝가리도 좀 빡센데 헝가리 상대로 5대0으로 이긴 것도 크다 봅니다. 그래서 유로에서도 결국 연장 가서 졌기 때문에 90분 기준으로 최근에 독일이 졌던 기억이 오스트리아 원정. 독일 최근 패배가 거의 1년 전 오스트리아전 마지막. 그래서 1년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뭐 만났던 팀들 보면 프랑스, 뭐 그리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뭐 최근에 뭐 헝가리, 네덜란드, 강팀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이었으면 좀 의문이 듭니다. 일본한테도 4대1로 졌었고 홈에서 콜롬비아 한참 무패할 때 뭐 2대0으로 지고, 그래서 뭐 프랑스 잡고 해서 뭐 다시 잘하나 했더니 홈에서 또 튀르키예한테 3대2로 지고 오스트리아 원정 가서 지고. 근데 그 오스트리아 원정이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패배 최근. 그래서 그때 독일은 실점이 많고 좀 불안했었는데 지금 독일은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2실점했던 경기가 근 1년 동안 그 네덜란드 원정이 전부입니다. 전부. 그게 유일하게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경기였어요. 뭐 프랑스를 만나든 뭐 스페인을 만나든 아니면 뭐 스위스나, 그리고 좀 빡센 팀들을 만나더라도 1실점 이상 안 했기 때문에 독일이 최근 1년간 실점이 많지 않다. 네덜 2실점이 가장 많은 실점. 그래서 예전에 홈에서 뭐 1대4로 지고 했을 때 그 독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쭉 보면은 웬만해서는 뭐 보스니아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보스니아가 지난번에 이제 헝가리한테도 홈에서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스니아 프렌이 마지막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엔 보스니아가, 왜냐면 독일 상대로도 한 골을 넣었고 뭐 네덜란드 원정에서 2골 넣었고 헝가리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당연히 홈에서는 최소 안 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보스니아 믿으면 안 된다. 보스니아가 최근에 이겼던 적이 그 리히텐슈타인 말고는 없습니다. 홈 원정 다 리히텐슈타인. 나머지 경기들은 다 졌어요. 물론 상대가 너무 강한 게 있었죠. 뭐 잉글랜드,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팀들만 만나는데 뭐 친선전도 그렇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보스니아의 그 멤버를 보더라도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에딘 제코도 있고 뭐 공격 쪽에도. 근데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빡세 보이네요. 요거는 독일 승이 당연히 배당이 적겠죠. 독일의 승리를 보긴 하는데 배당이 1마엔도 안 줬다. 이거 좀 너무하다. 왜냐면 1.85 2마엔? 독일이 근데 실점을 적게 하긴 하지만 헝가리처럼 5대0? 막 그렇게 대승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A매치라는 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슈팅 때리고도 0대0으로 비긴 거 보면은 뭐 독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빡세 보여요. 물론 뭐 4대0,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독일이 막 스페인처럼 뭐 막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잘 안 질 뿐이지 막 예전처럼 골을 막 많이 넣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헝가리는 어쩌다 한번 5대0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은 전 사실 언어보러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이 경기 마엔 가기는 좀 애매하다. 이마엔부터라서. 그래서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핸디 쪽, 뭐 2핸디 무라든가 3핸디 무, 이 중에서 좀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보스니아 상대로 뭐 5대0 대승을 거둘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네덜란드도 결국에는 다 5득점 했지만 2실점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전적들이 있긴 해요. 보스니아가 뭐 잉글랜드 3대0, 룩셈부르크한테도 4실점이나 했고 원정 가서. 그래서 실점이 적지 않습니다. 보스니아가.
은근히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 독일이면은 골만 빨리 터지면은 뭐 4대0, 5대0 승리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3.5 기준 언더 봅니다. 일단 전반 0대0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러긴 힘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수들 체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좀 뭐 나중에 로테를 돌리든 아니면 보스니아가 조금 이스라엘처럼 뭐 키퍼가 아주 선방을 해가지고 지더라도 후반에 좀 골 먹혔으면 좋겠다. 이게 언어버가 반반이긴 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저는 보스니아가 골을 못 넣는다는 전제에 깔고 독일이 3골 이상 넣지 않는다는 그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에 1대0 뭐 2대0만 되더라도 5번 할 확률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프랑스의 느낌을 그래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리고 독일이 계속 뭐 3골 4골씩 넣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많이 넣는 게 좀 2골 거의 2골 위주로 많이 넣거든요. 5골은 좀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1마인만 됐어도 독일 1마인 가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하거든요. 2마인을 줘가지고 그게 좀 빡세네. 3대0으로 이기다가도 보스니아가 한 골 넣는 순간 이제 이게 핸디무가 되기 때문에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갈 때는 제가 볼 땐 뭐 보험을 친다기보단 고배당도 하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폴드에 넣을 때 독일 이핸디무를 넣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언더가 안 나오고 오버가 나왔을 경우 생각해서 뭐 3대1 스코어를 예상하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바니아하고 체코. 자, 몇 경기 안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방송이 끝나는 대로 승무패가 이제 더 이상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한번 변수를 노려보겠다. 그러니까 승무패는 굳이 뭐 방송을 따로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승부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게 나눠 갖는 구조기 때문에 로또로 치면 그거죠. 내가 오늘 1, 2, 3, 4, 5, 6 가니까 시청자들도 이제 1, 2, 3, 4, 5, 6을 같이 가자 하면은 서로 돈을 나눠 갖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다 이제 뭐 혼자 독식하려 하지 뭐 그걸 나눠 가질 하겠습니까? 많이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점점 이제 그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방송을 따로 하진 않는다. 예전에 뭐 가끔씩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가도록 합시다. 자, 알바니아하고 체코 가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것도 다 승무패 포함되는 경기들이 있으니까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알바니아 체코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조가 거의 승점이 딱 한 경기 차거든요. 그래서 박빙입니다. 박빙. 자, 알바니아가 일단 수비 한 명 부상이고 공격에 일단 경고 누적 한 명 그리고 부상 한 명. 요렇게 있네. 장기 부상자 빼고. 그리고 체코도 결장 수비 2명 부상 그리고 미드필더도 2명 부상인데 미드필더의 비중은 그렇게 막 높진 않습니다. 수비 쪽이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그게 비중이 높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알바니아나 체코나 빠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공격 쪽에 그래도 뭐 빠지고 부상 뭐 얼추 비슷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살짝 체코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이고 지금 알바니아가 체코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적 있음. 그때 유로에서 3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아마 퇴장 이후에 두 골을 더 넣었구나. 그럼 퇴장 영향이 좀 있다 보네요. 그리고 오히려 퇴장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체코가 더 많긴 했네. 점유율도 그렇고. 그리고 알바니아가 지금 보니까 지난번 조지아 이긴 게 좀 크다 봅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전을 잡긴 했지만 첫 경기 조지아전하고 체코전 무득점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지아전 이긴 게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알바니아도 홈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알바니아가 은근히 홈에서 잘함. 폴란드도 잡고 체코도 잡고 그리고 뭐 최근에 조지아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뭐 중립 경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패가 많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 유로에서도 크로아티아 상대로 비겼었고 이탈리아 상대로도 한 골차, 스페인 상대로도 한 골차. 은근히 쉽게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체코라 할지라도 그때는 홈이었고 이번은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빡세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도 뭐 슈팅은 많긴 했죠. 점유율도. 근데 뭐 원정이라도 더 앞서긴 할 것 같은데 체코도 실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전도 결국엔 골을 먹혀서 비겼고 그때 홈에서도 우크라이나전 두 골을 먹혔고 그리고 조지아한테는 뭐 원정 가서 네 골을 먹혔으니까. 근데 그래도 체코도 이제 웬만하면 잘 안 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르웨이 원정도 이겼던 이제 체코라서 조금 더 이제 승리로 본다면은 체코의 승리가 좀 더 보이긴 한데 알바니아가 홈이라서 그게 좀 빡세 보이긴 하네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알바니아가 조지아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체코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잠깐만요. 그때 조지아한테 질 때 슈팅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2배 정도는 아닌데 14대 8이었고 점유율은 비슷했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알바니아가. 뭐 공격은 더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면 체코의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체코는 득점이 꾸준하거든요. 체코의 강점. 무득점 경기가 많이 없다. 없진 않은데 그 예전에 알바니아전도 퇴장의 변수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 골을 넣습니다. 원정이든 홈이든. 그리고 최근 네이션스에서도 4경기 연속 다 골을 넣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체코 조금 더 우세가 있지 않나. 알바니아 프랭 가기에는 최근에 뭐 조지아 상대로도 원정 가서 지고 홈에서 이겼으면은 이거 알바니아 그 예전에 체코 상대로 이긴 적도 있고 홈에서 그 폴란드나 뭐 그러니까 무실점으로 그 막았던 경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루제도 0대 0도 있지만 알바니아가 한때 이제 무패를 좀 오래 했을 때 몰도바, 뭐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페루제도 이 5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먹힌 적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때 뭐 4연승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또 득점이 막 저조하고 최근에 또 조지아한테 졌다 보니까 그 기세가 알바니아 쪽보다는 그래도 체코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체코는 그래도 득점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네. 둘 다 이제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격에 어쨌든 경고 누적하고 부상 뭐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2경기에 거의 풀로 뛴 거 보면은 전 체코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원정이긴 해도 득점으로 보면 체코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을 듯. 체코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빡세네. 체코 승무로 좀 보겠습니다. 체코 승무에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승무에서 결정 못 내린 게 아까 어디 갔냐? 몰도바. 몰도바는 근데 언더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조지아 승무하고 그 체코 승무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무로 갈지 아니면 승을 좀 더 갈지는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제 무자비 했다가 이제 다 한 골 차고 좀 아쉽게 안 돼서 오늘은 무자비를 좀 사려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갔던 오늘 우루과이 경기도 그게 페루는 무승부 나왔는데 조합을 안 보내길 잘했다. 그것도 좀 애매했거든요. 시간도 좀 임박하고. 그래서 이제 이와타도 프렌을 못했고, 그리고 우루과이도 극장으로 먹혔는데 극장으로 또 넣어가지고 3대2 승리했기 때문에 무잡기가 좀 쉽지 않네요. 자, 네덜란드하고 헝가리 가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제 그냥 일본 오버를 잡았어야 했나. 포르투갈하고 3.5라도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아쉬운 거라서. 자, 네덜란드 헝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배당이 좀 낮긴 한데 독일보다는 괜찮죠. 자, 네덜란드하고 헝가리 지금 둘 다 1승 2무 1패. 득점은 득실은 네덜 우세. 왜냐면 헝가리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리고 네덜란드는 결장이 없음. 지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헝가리 수비 부상 의심 1명, 그리고 경고 누적 1명 결장. 뭐 비중이 뭐 아주 뭐 압도적으로 안 좋다 요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고 누적 있는 게 좀 크죠. 네덜란드 상대로. 그리고 네덜란드 보면은 득점도 뭐 골고루 넣고 있어서 이거 웬만해서는 네덜란드가 질 각이 안 보입니다. 지난번 헝가리전 원정에서 비긴 게 좀 조금 빡세긴 했어요. 그때 왜냐면 헝가리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반다이크 퇴장당한 이후에 동점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헝가리전 후반 막판에 퇴장이 있었지만 동점골 넣었고 점유율, 슈팅 압도했음. 많이 차이 났어요. 많이. 점유율도 한 75대 25. 그러니까 한 7대 3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슈팅이 3배 차이 났습니다. 16대 5. 그러니까 유슈팅이 슈팅에 비해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유슈팅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뭐 한 30개 때리더라도 10개 나오면 많이 나왔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쪽 이제 헝가리 쪽은 5개 유슈팅 하나니까 그게 골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원정에서도 이 정도면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릴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보여주는 게 3번 붙었는데 3승 홈에서 다 다득점. 뭐 8대1 최근은 아니지만 10년 전이라도 8대1 5대3 6대1 이런 스코어라서 지금의 네덜란드는 뭐 그때도 뭐 강하긴 했지만 압살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요 경기. 괜히 이제 강한 게 아니죠 네덜란드가. 그리고 네덜란드가 최근에 독일 원정에서 지면서 이제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한데 홈에서 어쨌든 보스니아 상대로도 5득점 했고 독일 상대로 2득점, 그리고 예전에 아이슬란드, 뭐 캐나다, 스코틀랜드, 뭐 그리스 상대로도 다득점을 했던 네덜란드라서 뭐 네덜란드가 잉글랜드전을 좀 아쉽게 지긴 했죠. 그때 유럽 그 본선에서. 근데 지금의 헝가리 뭐 최근 보스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잡고 뭐 하긴 했지만 독일한테 그 9월달에 5대0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네덜란드 승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승과 1마인까지는 봐야 하지 않나. 홈이라서. 그리고 결장도 딱히 없고. 그래서 저는 승하고 마인까지 같이 보고 2마인은 조금 빡세 보이는 게
헝가리가 그때 독일한테 5대0 지고 홈에서 보스니아 질 때하고 느낌은 다른 게 어쨌든 최근엔 네덜란드 상대로 1대1로 비겼고 홈에서 보스니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헝가리 입장에선. 그리고 헝가리 한때 잘 나갈 때는 뭐 잉글랜드 원정 홈에서 다 잡았던 팀이라 얘네도 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뭐 유로 본선에서 생각보다 이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네이션스보다 그리고 최근 네이션스에서도 뭐 득점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결국엔 졌던 경기는 독일 경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가 만약에 쉽게 골을 못 넣는다면 의외로 많은 골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제골 넣는 순간 무너질 확률이 크다 봐요. 헝가리는. 독일도 전반에 어쨌든 1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 후반에 이제 몰아쳐서 넣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골이 만약에 0대0으로 이제 안 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상황이 되면은 급한 쪽은 네덜란드니까 그러다 이제 역습에 한 방 먹거나 그러는데 선제골 빨리 넣는 순간 네덜란드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승하고 마행까지 보고 오늘 어찌 보면 배당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독일도 일반승은 배당이 안 되고 튀르키예 가기도 빡세고 뭐 나머지는 뭐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많이 안 돌아도 배당이 적고 언더가 그리고 그나마 해봤자 뭐 아이슬란드 프렌인데 조지아 체코도 지금 애매하고 그래서 그나마 1.5가 안 되면서 좀 빡세긴 한데 그나마 갈 게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배당 높인다면은 뭐 1마인으로 접근하는 게 그리고 2.5 기준이기 때문에 헝가리가 한 골만 넣어주면 무조건 오버 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덜란드 경기는 어차피 네덜란드가 이기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오버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헝가리가 골 못 넣으면 언더 나올 수도 있어서 언오버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골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이게 예측하기가 좀 빡세네요. 그냥 승마인까지만 보는 게 깔끔하지 않나. 이마에는 뭐 완전 고배당으로 노리시든가 아니면 뭐 요즘 핸디무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했죠? 1시간을 넘었네. 좀 빡세긴 하네요. 조금 빡세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래도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승무패 분석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스웨덴하고 슬로바키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웨덴이 조 1위 같은데 지금 보면은 어디 갔냐 3승 1무 둘 다 무패네. 둘 다 3승 1무 동률 득점만 스웨덴이 조금 그러니까 11득에 3실점이니까 득실만 조금 앞설 뿐이지 둘 다 무패네요. 무패.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긴 한데 다 비중이 적습니다. 뭐 수비에 1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한 2명 정도 있는데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도 딱히 큰 부상이 없어서 부상 여부는 따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상대 전적 2승 3무로 무패 중 슬로 상대로 스웨덴이 홈에서는 또 1대1로 비겼던 적이 있어서 어쨌든 지진 않았다. 이겼던 경기들이 다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고 지난 슬로바키아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3승 1무인 이유는 슬로바키아도 최근 아제르바이잔 뭐 홈에서 스웨덴 그리고 에스토니아 원정까지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유로 본선에서도 이제 잉글랜드하고 연장 가서 졌기 때문에 벨기에도 잡았던 팀이고 그래서 슬로바키아도 성적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예전에
많은 점수 차로 진 경기는 그 포르투갈이래. 오스트리아 경기밖에 없습니다. 친선전. 오스트리아전 두 골이 그렇고 포르투갈 원정에서도 2대 3으로 아쉽게 졌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잘 지지도 않을 뿐더러 최근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3승 1무. 득점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리 스웨덴이라도 좀 빡셀 수밖에 없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스웨덴이 홈이라서 배당을 낮게 받긴 했지만 일단 한번 봐야겠어요. 둘 다 큰 결장 여부도 없고. 근데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 3대 0. 홈 원정 다 3대 0.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도 3골. 그러니까 득점력은 둘 다 득점이 좋은데 스웨덴이 좀 더 좋은 이렇게 봅니다. 원정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스웨덴이 2골 먼저 넣었거든요. 그래서 2골을 따라잡힌 거라서 점유율도 더 많았고 근소한 차지만 슈팅도 19대 11 유효 슈팅도 더 많아서 이게 홈이라서 저는 스웨덴이 그래도 최근에 스웨덴 홈 경기 보면은 승률이 그나마 좀 괜찮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슬로바키아가 쉽게 안 지는 거 보면 홈이라서 스웨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배당이 너무 좋지는 않다. 1.58인가? 1.54네. 그러니까 한 1.78 정도 돼야 이제 좀 가볼만 한데 생각할 텐데 1.54라서 차라리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원래 이 슬로바키아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무승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지난번 홈에서 2대2처럼. 그래서 스웨덴이 이기든 뭐 만약에 스웨덴이 뭐 퇴장을 당해서 뭐 역배가 나와서 그렇게 되든 근데 이제 상대 전적에서 진 게 없기 때문에 오버 쪽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많으면은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슬로바키아가 뭐 득점이 좋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2대2 스코어 나왔다고 해서 이번에도 뭐 2대2로 비길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많은 골이 안 나면서 0대0이나 1대1로 비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홈에서 1대1로 비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 승무 사이드 일단 스웨덴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슬로바키아도 무패고 쉽게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 승무. 오늘 승무 라인에서 고민해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결정하고 조합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뭐 내일 경기 포함된 이제 승무패를 분석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오늘 좀 시간이 조금 1시간 더 걸렸거든요.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치고 이제 분석이라고 쳐야 돼요. 분석이라고 쳐야 됩니다. 지금 뭐 한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더 되어가지고 어차피 뭐 그렇게 뭐 늘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은근히 유입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대가 다 많다. 프로토. 예, 땡초님. 참 이게 아쉽네요. 어제 뭐 키프로스 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제 강력하게 일본 오버라든가 이제 포르투갈 오버를 밀었어야 했는데 3.5라서 살짝 애매해서 좀 뺐더니 그게 또 오버가 나와버리네. 나 진짜 좀 아쉽네. 오늘은 글쎄요 뭐 무승부를 노릴지 안 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승무 사이드 보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조합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조합이 나갈 것 같습니다. 늦어도 9시 전까지는 나가니까 지금 뭐 분석도 좀 빨리 끝났고 RS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름 잘 가져가 볼게요. 잘 가져가 보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넘어갈 때 경기가 제일 많거든요. 한 26경기. 그때 좀 고배당 승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그 시작하면 당연히 경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이제 이렇게 치면 미드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치면은 이제 내리다 보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이제 유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대가 한 4, 50대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토 할 나이면은 그 정도 유튜브는 그 정도 나이대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 예. 예. 그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그 스튜디오에 보면은 그 분포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이제 수분 이제 최근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네. 어떤 경로로 이제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는지. 예,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은 이제 오시던 분들만 오니까 이게 뭐 적중률이 뭐 아주 뭐 폭발적으로 좋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시작하면은 그래요? 다 나이대가 높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하려면은 금액적인 부분들도 가니까.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석해서 하려고 안 하고 이제 그게 막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일단 이제 다시 보기를 남겨드리고